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보건간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건간호는 우리가 시험에서 토탈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건간호 같은 경우에는 꽈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과목이기도 해요.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꽈락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통 40% 이상은 맞아야 되죠. 그럼 15문제 중에서 6개 이상은 맞아줘야 되겠습니다. 예, 6개 이상이면 뭐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건간호가 꽈락이 또 많이 발생하는 과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워낙에 언어들이 좀 딱딱하고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꽈락 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오늘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간호 첫 번째가 이제 보건교육의 개념입니다. 보건교육은 정의가 뭐냐? 교육과정을 통해서요. 교육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시켜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게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의 뭐 적절한 주제를 하나 골라보면 뭐 흡연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금연을 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보건교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교육과정, 지식을 전달해야겠죠. 흡연이 왜 폐암과 연관성이 있는지 지식을 전달을 하게 되고 들어봤더니 정말 흡연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태도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금연을 실천을 하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우리가 건강이 좋아지고 폐 건강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폐가 더 튼튼해지고 좋아지면서 증진되면서 폐암에 걸리지 않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게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고 목적이라고 하면 더 큰 의미가 되겠죠. 이것보다 더 큰 의미는 개인을 벗어나서 가족,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가 스스로 우리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갖도록 돕는 게 보건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건교육이 필요하게 된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면 보건교육은 자기 스스로 셀프 건강관리 능력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건교육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이제는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급성 질병보다는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뭐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고지혈증 아니면 만성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걸릴 수 있는 질병. 이런 것들은 이제 치료를 해서 바로 나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에요. 급성 질병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얻어지는 퇴행적으로 얻어지는 질병들이라 관리해야 되고요. 유지해야 되고요. 이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관리가 안 되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혈압을 떨어뜨리고 유지해서 다시 퇴원하고 이런 반복해서 입퇴원이 되는 질병들에 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죠. 이런 만성 퇴행성 질환은 딱 나아서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서 평생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병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적절한 교육을 적시적소에 해줘서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증가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늘어나서 그렇다. 그리고 단순한 수명 연장보다는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냥 나이를 많이 먹고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 건강관리 능력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의료비 증가. 이런 보건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우리 국민에게 치료를 위해서
병원비로 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근데 보건교육을 하게 되면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또한 질병까지 예방하게 되니까 나라에서 부담하게 되는 국민 의료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보건교육을 하게 됨으로써 이걸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건교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질병 예방 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맞는 거, 틀린 거, 이런 거 고르라고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정도 이해하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교육의 원리 및 특성, 교육의 4대 요소입니다.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되겠죠. 일단 교육자 있어야 되겠고요. 교육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걸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할지 이것이 4대 요소에 해당이 되겠어요. 자, 그럼 보건교육 시 학습자와 교사, 요인 살펴볼게요. 학습자라고 하면 우리가 배우는 사람, 런 하는 사람이죠. 그럼 학습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학습자 준비.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전략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태도와 행동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는 학습 동기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지각, 심리적인 개인차 이런 것들이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요인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학습자 준비, 교육을 받으려면 아니면 교육을 할 때 학습자 준비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 학습자 준비는 신체적인 준비, 그 다음에 정서적인 준비, 경험적인 준비, 지식적인 준비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학습 정도와 학습 장애 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대처 능력으로 또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불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불안이 높다면은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기화 정도, 마음 상태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신체적인 준비. 신체적인 준비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능력, 그다음에 과업의 복잡성, 환경의 영향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만인 초등학생을 보건 영양을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천이 잘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학부모와 함께 교육을 시키면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자가주사, 인슐린을 스스로 셀프로 놓을 수 있게끔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눈이 안 좋다, 시력장애가 있거나 손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다 이러면은 인슐린 자가주사를 놓을 수 있는 상태, 신체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주사기에 눈금이 보이지 않고 주사기를 아주 가느다란 1cc 주사기를 손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야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신체적인 준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어떤 보건교육을 했을 때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주의 집중, 처음에는 주의 집중이 될 수 있을 만한 거, 흥미 유발을 할 수 있을 만한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욕구 유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교육을 받았더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배운 결과가 유익하다는 신념이 생겨야 되고요. 이 신념이 생기면 실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천을 했더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만족감도 생기고 계속해야 되겠구나 하는, 계속하고자 하는 자극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학습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교사가 갖추어야 할 요인.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교육자가 되겠고요. 그렇죠? 이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요인은 수업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언어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나만 이해하고 나만 알고 넘어간다고
안 되겠죠. 학생들이 모를 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것들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이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자신에 대한 지각, 그다음에 직업의 만족도, 심리적 특성, 이런 것들까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건교육의 대상. 자, 첫 번째, 보건교육 시 홍보활동 효과. 네, 홍보활동은 단기간 내에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중 매체 포스터가 있다라고 했네요. 그죠? 네, 대중 매체나 포스터를 이용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국민 지지 홍보할 수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알 수 있게끔 우리가 포스터를 쫙 붙이거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쫙 알려주면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관리 홍보활동을 위해서 벽보판 같은 거, 게시판은 우리 지역사회 주민의 왕래가 아주 빈번한 곳에 설치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고려할 점. 우리가 보건교육을 하려고 할 때 대상자들을 살펴볼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학습자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정신적 아니면 신체적 이런 건강 문제로 학습에 임할 수 없을 때는 이를 고려해야 되겠고요. 시력이나 청력이 약하다? 그럼 자석 배치에 좀 신경을 써야겠죠. 앉은 키가 큰 사람, 이런 사람들도 또 고려해서 자석 배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의 결과가 상벌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면 동기부여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쉬울 수 있고요. 그리고 보건교육은 대상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나 초등학생일수록 태도의 변화가 아주 잘 나타난다. 그래서 보건교육 중에 이제 학교 보건은 장기적인 행동 변화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능률적이고요. 굉장히 효과적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태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보건교육 중에서도 학교 보건은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청년 대상 금연 교육, 담배를 끊는 교육을 했을 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금단 증상 대처법을 교육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금연 교육이 끝나고 대상자의 목표 달성, 금연을 하기로 했는지, 얼마나 정말 금연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목표 달성, 행동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상자와 함께, 대상자랑 함께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건교육 시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있겠네요. 시범교육을 할 때 간호사를 도와서 함께 실시하고요. 대상자들의 태도, 그 다음에 문제점 등 이런 것들 좀 파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설비나 기구, 재료 이런 것들 준비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의 특성입니다. 보건교육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진행 방향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으냐? 구체적인 거,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인 걸로 가는 게 좋고요.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거, 직접적인 거에서 간접적인 것으로, 그 다음에 과거의 내용에서 최신의 내용,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뇨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기가 어떤 것이 좋은지, 최신의 내용은 이런 학회에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고 최신의 내용을 알려주는 게 맞겠죠. 쉬운 것부터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게 맞고요.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보건교육을 진행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보건교육의 특성입니다. 특성. 보건교육의 대상은 누구이냐? 우리가 보건교육을 하려고 할 때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되겠어요. 주민 전체. 그 다음에 보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은 조명, 소음, 의자의 배열까지도, 그 다음에 교육장의 크기, 대상자들의 수업 태도 이런 것들 다 환경 요인이 되겠어요. 환경 요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의 방법을 선정할 때 고려할 요소. 방법, 대상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체험이나 학습이나 시범이나 이런 것들
대상자 수가 너무 많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자 수, 그 다음에 학습 목표의 난이도에 따라 우리가 또 쉽게 아니면 어렵게, 어느 정도는 좀 어렵게 설명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또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들의 교육 정도, 그 다음에 교육의 실시, 장소, 시설, 이런 것들, 방법, 보건교육을 방법을 선정할 때, 고를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보건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때, 내용을 고르려고 할 때, 고려할 요소는 피교육자의 흥미랑 관심, 그 다음에 요구도, 아니면 교육 수준, 사전 경험을 했는지,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용을 고를 때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의 보조자료를 고를 때 고려할 요소는 교육 목적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야 되겠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경제성 있어야 되겠죠. 너무 비싼 거는 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료 활용에 소요되는 시간, 교육 시간, 이런 것들 보조자료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교육 준비 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반드시. 대상자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죠. 대상자가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이해하고 이해를 해야지만 실천을 할 수 있고 태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장소 및 대상도 결정이 돼야 되고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시행 후의 평가 같은 것도 꼭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